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스날이 웨스트햄 원정을 떠났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지난주에 리버풀을 꺾고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유지해야 했죠. 웨스트햄은 리그 5경기 1승 1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딱 하나 있는 승리가 지난 아스날과의 대결이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웨스트햄이 홈으로 아스날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은 주로 나오던 선수들이 출전했고 아무래도 안토니오와 파케타의 부상으로 인해서 스쿼드의 무게감이 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풀백 쪽 자원인 벤 존슨이 최근 경기에 윙어로 종종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존슨이 왼쪽 윙어로 나왔습니다. 아스날은 좌풀백 자리에 진첸코, 토미야스의 온전치 않은 몸 상태로 인해서 센터백 키비오르가 뛰게 되었고 원톱인 제주스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되면서 트로사르가 원톱에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체를 구성하기 정말 힘든 아스날이네요. 경기는 웨스트햄의 선수비 후역습을 아스날이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아스날은 하베르츠와 트로사르가 상대의 수비벽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죠. 그리고 키비오르는 오버래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마르티넬리의 뒤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수비형 미드필더 알바레즈를 수비벽에 합류시켜서 5-4-1 형태로 수비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헤는 언제든 역습할 수 있게 수비벽에서 빼줬습니다. 오늘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해줄 진첸코나 토미야스가 없기 때문에 양풀백인 키비오르와 화이트가 조금씩 좁혀서 라이스와 같은 선에서 빌드업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전반 20분 정도까지는 웨스트햄의 두 줄 수비에 이렇다 할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은 코너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스날은 코너킥 한 번 찰 때마다 전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르테타와 코칭 스태프들의 성실성을 알 수 있죠. 지금도 뒤쪽에 모여있다가 코너킥 차는 순간에 앞으로 한 번에 달려듭니다. 물론 이 공격은 무산되었지만 코너킥에서 계속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들은 공도 봐야 하고 사람도 봐야 하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가 맨투맨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스날의 코너킥 전술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전반 32분 뒤쪽 블럭에 있던 선수들이 코너킥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에 뛰어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아스날 선수들이 들어오니 데인마크가 안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에메르송이 하베르츠고 알바레즈가 살리바를 막아야겠죠. 하지만 공 하나에 하베르츠와 살리바가 붙으면서 알바레즈는 순간적으로 막아야 하는 머리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에메르송은 순간적으로 대인 수비할 상대를 정하지 못하면서 점프를 하는 것조차 실패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살리바에게 헤더를 허용하며 실점합니다. 경기는 1-0으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때론 득점이 전술이 됩니다. 경기장은 웨스트햄의 홈이고 웨스트햄은 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0-0일 때처럼 수비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때 트로사르가 가운데 뛰는 사카를 보고 한 번에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트로사르를 프리롤처럼 사용한 게 유효했습니다. 1대1 찬스가 된 사카의 발을 아래 올라가 걸어버렸고 아스날은 PK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사카가 얻어낸 PK를 사카가 마무리하며 2-0으로 앞서가는 아스날입니다. 이때부터 웨스트햄은 무언가 잡고 있던 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은 아스날이 또 한 번 마갈량이스의 득점으로 달아납니다. 경기는 3-0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건 아까 코너킥과 지금 프리킥의 키커가 모두 라이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더불어 킥이라는 재능까지 보여주는 라이스입니다. 3-0이 된 순간 웨스트햄은 무언가에 홀린 듯 무너집니다. 지금도 세컨볼 싸움에서 아스날이 이겼고 순간적으로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웨스트햄 선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웨데고르가 비교적 쉽게 트로사르에게 공을 줄 수 있었죠. 그 순간 주마의 몸의 방향이 수비하기 힘든 방향이었고 트로사르가 역으로 주마 쪽으로 접으면서 주마를 단숨에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서 깔끔한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트로사르입니다. 이런 기회가 매우 좋은 찬스는 맞지만 계속 골이 안 들어가는 흐름에선 또 그렇게 쉬운 골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을 제대로 탄 아스날과 트로사르가 기가 막힌 궤적으로 마무리하며 4-0을 만듭니다. 이렇게 전반은 종료되고 많은 웨스트햄 팬들이 경기장을 나가버립니다. 웨스트햄은 알바레즈를 빼고 필립스를 넣고 주마를 빼고 마브로파노스를 넣으면서 후반전에 아래부터 다시 틀을 잡아봅니다. 그러던 웨스트햄에게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웨데고르가 공을 잡는 순간 워드프라우스가 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카와 화이트 쪽 패스길이 생겼죠. 둘 중에 사카 쪽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가 웨스트햄에게는 더 위험할 겁니다. 그때 사카가 오른쪽으로 반걸음 정도 움직이면서 받기 좋은 위치로 이동했고 웨데고르가 이때 발 바깥으로 빠른 타이밍에 공을 줍니다. 워드프라우스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거나 필립스가 고개를 돌려 사카에게 한 번에 줄 수 없게 붙어줬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사카가 아게르드 앞에서 한 번 접고
왼발 슈팅으로 니어포스트에 슈팅을 합니다. 보통 저 자리에서 왼발잡이면 파포스트를 예상하지만 저렇게 니어로 꺾어치 할 때 골키퍼는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스날이 잘하기도 했고 웨스트햄의 간격 상태가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5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혼전 상황에 뒤로 공이 흘러나왔고 라이스가 이 공을 인프런트에 강하게 갖다 대며 원더 중거리골을 득점합니다. 이로써 경기는 6대0이 됩니다. 이렇게 큰 점수 차는 오랜만에 보네요. 라이스는 친정팀이라 세레머니까지 자제하는 근본력까지 보여줍니다. 아스날은 6대0 이후에 교체를 진행합니다. 라이스를 빼고 엘레니, 트로사르를 빼고 은케티아, 사카를 빼고 넬슨을 투입합니다. 이게 바로 다득점의 혜택이죠. 주전들의 체력을 아끼면서 후보들의 경기 감각까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큰 변화 없이 6대0으로 종료됩니다. 저는 아스날이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스날이 얻었던 세트피스들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코너킥인데 여러가지 준비된 코너킥 패턴을 보여줬죠. 초반에 웨스트햄에게 고전하던 아스날의 혀를 뚫어준 게 바로 코너킥이었고요. 이런 플랜을 준비해서 경기에 선보이는 건 코칭 스텝의 성실성이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지금 위치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원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높은 곳을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 주전이 얼마나 온전히 뛰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주전급 선수들이 자주 부상으로 무너지면서 상위권까진 어렵지 않게 진입하지만 최상위권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오늘 승리로 리그 3위를 지켰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시티가 승리한다고 해도 선두와 3점 차이기 때문에 우승이 충분히 가능한 승점이죠. 반면에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연패 흐름으로 진입한 게 더 뼈아프네요. 한 경기 싸움을 지속하는 선두권, 그리고 또 치열한 중위권 싸움까지. 올해 프리미어리그도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9만 명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